정하길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3.1절을 준비하는 귀한 아침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각 처에서 여러 가지 탐화문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어느 지경까지 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구석구석을 찾아보면 요거 좀 올려주시면 위기의 대한민국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다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하고 있을 때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광화문의 모든 세력들, 특별히 정광훈 목사님이 일찍이 몇십 년 전부터 준비했던 그런 영적인 군사들, 그리고 이 대국본,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운동본부, 이 대국본의 그 세력들이 하여튼 마을 곳곳마다 다 조직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지금 이 광화문의 모임은요, 바람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많은 조직과 수고의 땀과 피의 열매로 지금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다시 구원해 내기 위해서, 구출해 내기 위해서 그동안에 애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을 위기의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는 역전이다. 대한민국이 이 종북 세력에 의해서, 그리고 또 이 친중 세력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다 공산화되기 직전에 이르렀던 이 대한민국이 그 외침에, 광야의 외침의 그 소리를 통해서 백성들이 깨어나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동안의 수고의 열매가 이제는 제2 대한민국의 건국의 시발점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대통령의 그 생명을 걸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얼마든지 안전하게 모든 것을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의 산업화로 경제적 대국을 이루는데 밑거름이 되어줬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병들어가고 좌충우돌 하고 있는 이런 대한민국을 다시 체계 있게 제2의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 되지 않겠나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역전의 이 기발을, 시점을 마련해 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광화문에서 마치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이 그저 들판에서 풀 한 포기를 보고 외치는 것 같은지 몰랐었지만은 지금에 와서 보면 우리 전국의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하기 시작했죠. 특별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진술 오랫동안 한 그 내용을 보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깨우는 그런 연설이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체계 있는 나라로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통해서 입법부가 장악되어 있는 이런 모든 것을 다 국민들에게 깨우쳐줬어요.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가 이 대한민국이 부정선거로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연일 보도하고 있고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대통령이 깨웠고 학생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은 위기의 대한민국 다시 역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이 아침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자유일보도 보니까 아주 기대 섞인 테마를 앞에 딱 일면 앞에 세웠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윤의 귀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합리적인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이렇게 그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갖게끔 했다.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볼 때, 정말 저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면서, 특별히 자기는 뭐 대통령의 기간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으면 자기는 모든 걸 던지겠다고 또 한 번 그렇게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주지 않았습니까? 헌법을 고치겠다. 이 헌법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쳐서 자유스러운 대한민국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지금의 입법부는, 국회의 입법부는요, 부정선거로 된 사람들이 무수하잖아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 것이냐. 아니, 저 사람들 데리고 대한민국에 헌법을 만들겠습니까? 난 그렇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국회를 정상적이고 훌륭한 사람들을 국회를 형성해서 그래가지고 부정선거 반드시 밝혀내고, 그런 다음에 새로 입법부가 형성되고 대한민국의 정말 미래를 향한 그런 헌법을 개정하겠다.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이미 저 주사파 세력이나 좌익 세력들, 반국가 세력들이 누군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사법부든 뭐 군대든 저 검찰이든 할 것 없이 다 사법부, 입법부 할 것 없이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그 진술하는 진술 거기에 보면은, 이제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정리할 때가 됐다. 이렇게 선전포고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감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올바르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소망을 가져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 저 사람들은 헌법이나 이젠 내가 죽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판 4판 막 공사판까지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3.1절에 모든 사람이 광화문으로 나와서 정말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그 투표를 했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이 이 정도인 줄 모르고 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들 정말 바르게 깨닫고 돌아섰다면 우리 3월 1일 날 빠짐없이 다 나와서 대한민국을 제2의 건국의 날로, 역사의 한 페이지에 여러분이 꼭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3.1절 광화문 국민대회는요, 대한민국의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이미 모든 대학생들부터 이 중고등학생들도 지금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임계점에 와서 이제 폭발 직전이에요. 여기서 잘못하면 헌재고 뭐고 대한민국이 피해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일어나기 전에 의식 있는 사람들이 정신 바싹 차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애국 국민들, 모든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와 한미동맹이 굳건한 가운데에서, 그런 가운데에서 진정한 대한민국이 이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모든 사람이 깨어나야 되고, 한국의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박조준 목사님이 나이 91세 되신 분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외친 말도 있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국가가 되기 직전인데 왜 목사들이 침묵하고 있느냐. 이 박조준 목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한국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내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어저께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감리교회 역대 감독 회장들급이 다 나오겠다고, 그래서
저를 만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 원로든 젊은이들 할 거 없이 대한민국이 깨어나게 됐다. 이것을 보게 되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3월 1일 날 여러분 준비해서 다 함께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역전할 수 있느냐, 위기에 대한민국이 역전할 수 있느냐, 그 이유를 보면요. 첫 번째로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시국선언문을 낭독을 했는데 보니까 똑바로 보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이제 시국선언을 하고 나온 것이 뭐냐,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행동하는 우리 대학생이 돼야 되겠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과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반국가 세력이 지금 치열한 체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학생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싸움은, 광화문의 싸움은 체제 전쟁과 이념 전쟁이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어리석은 백성은 다툴 줄을 모른다. 그래서 반국가의 세력들과 싸워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이 시장경제 속에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바로 굳건하게 일어서야 되겠다. 이런 시국선언문을 외친 분들이 서울대학에서 시국선언문을 첫 번째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그 내용을 요약해서 잠깐 들어보고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서울대학 학생이 이 서울대학에 지금 시국선언문을 하는 겁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대학교 학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체제전쟁, 이념전쟁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과 이를 무너뜨리려는 반대 한민국 세력 간의 치열한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력을 통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었다면 오늘날에는 정보전, 경제전, 선거전, 법치전에서 국가의 존망이 결정됩니다. 부정선거 의혹과 선관위의 조직적 부패,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편향적 판결과 사법 카르텔 형성, 의도적인 예산 삭감과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마비, 국가 기밀 유출과 간첩 세력의 활동 강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언론과 반국가 조직의 결탁,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거짓 선동과 정치 공작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남녀 갈라치기,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광우병 선동, 사드 배치 반대 선동 등 이들은 오랜 시간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이간질해왔습니다. 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공포심을 조장하여 정권을 잡고 결국 대한민국을 약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들의 선동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청삼북 청년 여러분, 저희는 압니다. 지금 이 상황이 두렵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치적 이슈에 관심이 없었고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묵과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침묵한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은 비판하고 잘한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는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가 아닐 것입니다. 절대로 조기 대선이나 내각제 개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은 선거를 통해 정상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인가, 아니면 특정 정치 세력이 선동과 조작으로 정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만약 조기 대선을 하게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법과 원칙이 사라지고 선거가 권력의 장난감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게 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학우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2030 세대가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고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을 우리의 손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침묵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지성의 요람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대학생으로서 학문의 전당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지성인으로서 서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가는 자들은 행동합니다. 진리라는 빛을 따라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어느 순간에도 가치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것이며 자유와 정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옳은 일을 위해 싸울 때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갑시다.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하며 승리하는 자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언젠가 이 싸움에서 서울대학교 학우들의 발자국이 남았다는 것이 영광이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자유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네. 이제 그 대학생이 그 연설한 거 그거 한번 잠깐만 보여주죠. 직접 한 거. 이것을 시간이 길어서 요거를 축약을 해가지고 지금 요런 내용으로 지금 대학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우리 전 목사님이 대학생 연합회를 모아서 어저께도 기자회견을 같이 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이 대학생들이 이 서울 대학생들이 모여서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혔어요. 부정선거.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이 대학생들이 그동안 이 방송에서나 광화문에서 외쳤던 것들을 이제 다 깨달았어요. 부정선거,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적인 부패 뿐만 아니라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그리고 선관위가 다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죠. 또 우리 윤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그 비상계엄을 하면서 했던 것도 다 이해를 했어요. 예산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29번의 탄핵으로 인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국가 기밀들을 다 북한으로 중국으로 빼돌리고 간첩들이 아주 지나치게 활동을 해도 체포할 수 없는 이런 대한민국의 무너진 대한민국을 우리 대학생들이 보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그 서울대학 그 남학생이 연설하는 거 그거 잠깐만 좀 앞에 부분만 좀 틀어주도록 해주시죠. 이거 지금 한 거는 요약한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 서울대학생이 이 시국선언문을 이렇게 딱 낭독을 하는 걸 보니까 거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행동하라 이거예요. 행동하라. 응?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침묵을 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해요. 그게 뭐냐면 절대 조기 대선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때는 그때는 우리 대학생들이 이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4.19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는 생명 걸고 나오겠다. 그래서 절대 조기 대선 없다. 이 국민의힘 정신 차리세요. 예, 대통령 탄핵된 줄 알고 여당하고 말이야 야당이 다 짜가지고 말이야 대선 준비하는 그런 인간들도 있다고 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짝짝꿍 해가지고 내각제로 가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 체제 전쟁 중인데 내각제로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 종북 세력들, 친중 세력들이 193석이나 차지하고 있는 야당인데 이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하지 마시고 일단은 부정선거 밝혀내서 국회 해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 준비됐으면 좀 잠깐 틀어주세요. 네. 방송실 준비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2030 세대들이 반드시 앞장서서 다 광화문으로 나와야 됩니다. 저도 이제 지금 보면 아이들까지 다 지금 나오게 했는데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을 이제 이 젊은이들이 우리 손으로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외친 말이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자유와 정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런 기회가 다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우리가 투쟁을 해야 자유와 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대표가 지금 시국선언문 하는 거 아까 제가 이 축약한 거 하는 거 말고요.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자. 단체 대한민국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먼저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6.25 참전 용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고 우리의 후대는 평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평화를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희생과 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강한 힘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으며 허울뿐인 가짜 평화야말로 전쟁보다 더 위험한 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린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도발해왔으며 그들의 공격 방식은 점점 더 정교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 영평도 포격, 북한들이 도발, 오물풍전 테러, 디도스 공격과 사이와 해킹까지 그들의 도발은 멈추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생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를 지키다 사나한 중국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다 이렇게 이런 내용을 축약을 해서 산만한 것을 이렇게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아까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울대학교 시국선언문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냅니다.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넘겨주세요. 네, 여기서 보면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옳은 일을 위해 싸울 때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우리는 길을 갑시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언젠가 이 싸움에서 서울대학교 학우들의 발자국이 남았다는 것이 영광이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자유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마감을 진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서울대학만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의 한국의 모든 대학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거 시국선언문 한 것들 있죠. 그거 대학교 시국선언문을 이렇게 쭉 했는데 거기 보니까 신학교들도 이제는 나오기를 시작했어요. 신학교도 보니까 지금 올려보세요. 여기 보면 대학가에 울려 퍼지는 윤석열 탄핵 반대 시국선언 제2의 4.19 의거 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포토뉴스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교도 쭉 나온 거 있죠. 여기 보시면 한국의 외대 탄핵 반대 시국선언 했어요. 외국어 대학에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게 참 놀랍잖아요. 고려신학대학교에서도 탄핵 반대 시국선언 했어요. 고려신학대학에서 연합해가지고 지금, 자,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요. 성균관대학교에도 탄핵반대 시국선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다 지금 하는 겁니다. 오늘 28일 날도 하고 그러다는데 서강대학교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 하고요.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도 부정선거 진상규명 시국선언을 했어요. 이제는 이 부정선거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니라고 저렇게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데 늘 제가 부정선거 이거 22대 끝나자마자 제가 부정선거 얘기했어요. 온라인에서도 아니고 이거는 오프라인 쪽에서도. 그래서 며칠 전에 이렇게 열어보니까 몇 년 전 거를 열어보니까 거기에서 뭐 형상 기억종이 빳빳한 거 있잖아요. 그게 모대기로 나왔다는 얘기도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요 아무리 떠들어도 부정선거 확실합니다. 이거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드디어 알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쭉 보면은 동덕여자대학교에서도 탄핵 반대했고요. 그 다음에 영남대학교 탄핵반대 시국선언. 자, 쭉 한번 내려주세요. 쭉 이렇게 없어요. 중앙대학교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고 우리 여 밑에 쭉 나왔죠. 연세대학, 고대 뭐 저기 부산대학 해가지고 쭉 저기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로 쭉 내려보시면 지금 전국의 대학교가 다 일어나기 시작했고 신학교에서는 우리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이 제일 먼저 이것을 했죠. 크리스천 뉴스에 나온 거 보면은.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다 지금 대학생들이 지금 드디어 봉교하기 시작했고 이번에 광화문에 우리 대학생들이 다 나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깨어 일어나서 우리 어르신들 그동안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한 번 더 좀 최선을 다해서 3.1절에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역마다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다른 때하고 분위기가 다 다르다고 그래요. 지금 다 3.1절에 광화문으로 제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번에 올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처음에 정광훈 목사님이 1,000만 명 할 때 제가 참 너무 황당하다. 100만 명 모여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건데 몇십만만 모여도 어마어마한 건데 어떻게 1,000만을 저렇게 할까?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대행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면서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이제 이렇게 모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1,000만이 모여야 된다. 역시 그 미래를 내다보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학생들이 시국선언하고 올려줘 보세요. 여기 보니까 3월 1일 날 시국선언 대회를 대학생들이 모여서 하네요. 그래가지고 대학로에서 시국선언 회화역이죠. 회화역 있는 데서 하고 그 다음에 1시에 어디로 다 오냐면 광화문으로 오는 겁니다. 이분들이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대학로에서 의미 있게 하고 그리고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전국 모든 대학생들에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대단하죠. 자, 우리 한번 통화를 좀 제가 한번 하겠는데 부산에 좀 한번 좀 통화를 해보세요. 부산 내 분위기가 지금 엄청나게 통화가 되면 한번 알려주세요. 부산에서도 이번 3.1절에 다른 때하고 다르다고 그럽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나는 걱정이 고속도로가 이 버스로다가 막힐까봐 걱정이에요. 자, 유필훈 목사님. 예, 부산 총괄 유필훈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가 너무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부산은 이번 3.1절에 오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 부산은 예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네, 많은 자들이 처음으로 가는 분도 한 10% 정도가 네. 이번에 강화문 처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간다고 네. 전화가 막 폭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굉장히 반응이 그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예. 그 부산에서 그러면 막 지금 뭐 서명대회도 오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겠네요, 지금? 예, 서면도 매일 서명도 하고 예. 강화문 신청도 받고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역시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전 목사님께서 준비해 오신 것이 이제 열매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거기 올려줘 보세요. 부산에 그 올 사람들은 전화번호가 여기 뜨는데 네네네. 010-2559에 1500번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연락하면 다 오는데 이번에 버스가 100대 넘게 준비됐다고 그러죠? 저희들 100대 이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차고도 넘을 것 같으네요, 이번에는.
지금 KTX 예매가 끝나가지고 차표를 못 끊어가 저희들 버스로 들어온 사람이 또 많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그 부산에 있는 그 교회들은 움직이지 않지만 큰 교회들이 제가 지금 듣기로는 큰 교회 있는 그 성도님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큰 교회 제가 전화를 이제 부산에도 제일 큰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전화를 왔는데 네. 이거는 아니라고 우리가 강화문으로 가자고 막 서로 연락을 해서 네.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큰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지금 마음이 많이 떴다 그러더라고요. 네, 나라가 맞습니다. 공산화되기 직전인데 네, 어떻게 네. 목사들이 입함금 뻥끗 못하느냐. 네, 저런 맞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어려움이 오면 다 공산당 공산당 밑에 가서 또 절할 사람들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교회 없애자고 하는데 앞장서지 않겠나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맞습니다. 예. 그럼 목사님 부산에서 지금 실행위원장들하고도 잘 통화가 되시죠? 예, 됩니다. 그- 오늘 또 오전에 11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를 두고. 근데 이번에는 단합도 잘 되고 실제로 제가 전화를 몇백 통 받은 것 같은데요. 아, 대부분 그래요. 이제는 오금도 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시작, 기존 교회 목사님 설교도 안 듣기 시작한다고 말씀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시구나. 하여튼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번에 전 국민이 폭동하듯이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아요. 3일절에. 저희들도 이미 아마 뭐 강화문이 아니라 서울역 쪽으로 배치가 될 것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차가 나는 걱정이 고속도로에서 다 막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할까 지금 걱정돼. 서울 진입이나 할 수 있을래나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저희들은 뭐 들어가는데 통제를 엄청 받을 거고 이미 강화문은 아예 근처도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 그 부산에는 몇 시에서 출발하나요? 6시 10분부터 7시까지 막 그 지역마다 차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단합이 또 잘 되고 이번에는 새로 가는 분이 한 10% 되니까 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자녀들을 데려가는 분도 꽤 네. 많습니다. 그래서 자유마을의 그 실행위원장들하고 통화도 해보니까 네네네. 아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서로 가려고 합니다. 예, 막 맞습니다. 이런 막 그냥 그 동기부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여튼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네. 아니요, 대한민국이 이제 다시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니까 그동안에 우리 목사님들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광화문의 그 외침이 이번 3.1절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열매가 맺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네네. 네. 엄청난 역사가 사실 일어나 이번에는 어느 해봐도 네. 완전히 다른 곳으로 저희들도 통합식이 제가 목사인데 네. 목사님 장로님 몇 번 모시고 올라갑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거기서 제 바람은 네. 정말 강화문에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네. 정말 통곡의 눈물을 흘리다 눈이 퉁퉁 부어가 전달이 돼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좀 애구하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모시고 갑니다, 이번에. 네. 목사님,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에요. 네네. 지금 구치소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네네. 성경책을 읽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이분이 변화돼서 기독교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한다면 아마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저는 또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분이 물론 뭐 대통령 임기도 좀 남으셨지만 그 목사님에 대해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대통령 보고 목사님 되시라고? 예. 예. 하여튼 아마 큰 획기적인 역사, 기독교의 정신이 이번에 깨어나면 다시 새로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입니다. 물론 큰 교회 이상한 한교총이나 이런 데서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앉아 있던데 하여튼 이번에 부산에서 열심히 좀 해주시고 수고해서 네,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함께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김사한 목사님께서 목사님 1000명, 장로님 1000명 지금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네. 조만간에 움직여 저희들도 명단을 올렸는데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지금 깨우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또 앞으로는 이제 활력이 붙어서 정말 예수한국 복음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김사만 목사님이 새벽기도 시간에 네. 무속에 하는 대통령하고 영부인에 대해서 탄핵돼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요. 탄핵 반대 저희들은 탄핵 돌아섰어요? 반대 쪽으로 탄핵 지금 반대로
예, 김삼 목사님 그래 돌아서셨습니다. 돌아섰어요? 그리고 지금 엄청난 일들을 지금 이미 이루어 놓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예, 예, 저희들은 목사님들에게 다 연락받고 저희들도 탄핵 반대 시국 그게 명단을 올려가려고 다 지금 준비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 뭔가 확실한 거 근거를 내야지. 메시지가 저희는 나오는. 목사님, 네. 정치하는 목사님들한테 이분이 가까운 목사님들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예. 확실히 바뀌었다고. 예. 저도 좋은 소식이라 생각하고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탄핵 반대 쪽으로 예. 해서 지금 목사님 1000명, 장로님 1000명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예. 네네. 그래요. 좋습니다. 목사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앞에서 우리 전 목사님이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예. 정말 목숨 바쳐온 열매가 예. 이제는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타나 저희들 부산에도 이 상황을 보니까 이제 사람도 많이 만나고 하는데 예. 기존 교회에서 이미 이것밖에 없다는 사고와 생각으로 다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전화를 너무 기뻤고 네. 그분들이 대화를 하면서 이제는 이 강화문으로 가야 된다고 이번에 세이브 코리아보다 저희들이 몇 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마음들이 강화문 쪽으로 다 움직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전 목사님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네. 이분은 목숨 바쳐야 한 것을 이제 알기 시작해 가고 있으니까 네, 네. 얼마나 거기에 제가 감사를 보람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요. 목사님 계속 수고해 감사합니다. 주시고, 예. 3일절에, 감사합니다. 예, 부산이, 네, 오늘 하루 되세요. 네, 부산이 폭동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부산도 지금 대단해요. 옛날보다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는 것이 국민 모두가,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대구에 한종철 목사님 좀 한번 전화 연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대구에, 동대구에서 이제 그 대구 지역의 그 한 장로교에서 이번 주간에 어저께까지 집회를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이 대구의 분위기를 보니까 대구도요, 이게 정말 대구가 진짜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한종철 목사님. 네, 한종철입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연일 네. 수고가 너무 많다는 소문이 CBS, 아니, YTN 뉴스에 나오느나? CCN 뉴스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너무 수고들이 많은데, 네. 목사님, 대구의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다른 때에 비해서. 다른 때에 비해 가지고는 뭐 하여튼 10배, 100배라고 할 정도로 예. 예, 뭐 교회들도 많이 좀 그래도 움직이는 것 같고 예. 예, 장로님, 목사님들도 함께 하겠다고 예. 해가지고 제가 버스를 특별하게 예. 예, 또 준비를 더 했습니다. 그분들 모시려고 일부러. 예. 예, 그 다음에 일반인들도 뭐 또 타종교인들도 네. 전화 와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이 나라 지키는 일에 뭐 종교가 다르다고 그게 무슨 이유가 되겠느냐고 예. 자기는 또 교회 안 다니는데 가도 되느냐고 되고 말고요 하고 엄청난 그런 또 돌풍과 또 반응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네, 여기 대구에 그 버스로 타고 오실 분들의 전화번호가 여기 소개되어 있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거기가 010-9390 예. 그리고 0192인가요? 예, 그거는 제 번호고요. 네네. 그 제 번호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대구가 군위까지 해가지고 아무튼 전체 12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네네. 거기에 각 동네마다 거의 자기 집에서 큰 도로로 나오기만 하면은 네. 버스를 어디든 탈 수 있도록 아마 버스 노선이 약 한 300개 이상 400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예예. 제가 그 대구에 네네. 제 처의 그 사촌 그 뭐라 네네. 그래야 되나 예. 처제가 있거든요. 처제. 예, 제가 압니다. 그건 잘 압니다. 알죠? 예, 아주 열심히 있습니다. 헌신도 많이 하시고. 그냥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번에 보니까 내가 좀 전화를 해봤어. 네. 대구 어떻게 모으고 있냐? 그랬더니 뭐 생명 걸었다고 그래. 자기 지금 비즈니스 하지도 않는데요. 지금 얼마나 그 3월 1일 날로 모으는지.
네. 지금 대부분 대구에 그게 실행위원장님들이나 혹은 만부장, 천부장 또 자유마을 또 대표들이나 회원들이 네. 뭐 목숨을 걸었다고 할 만치 자기 생업을 내려놓고 맞아요. 밤낮으로 그렇게 뭐 전화하고 전화 받고 또 홍보하고 뭐 안팎으로 그렇게 수고들 헌신들 하십니다. 예. 네.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만나보면 뭐 이 윤석열 탄핵 반대 그것만 얘기해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오겠는데요. 근데 그 버스로 네. 다 수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미리 예상을 하고 버스를 또 이렇게 몇 개 회사에 나누어서 예. 그렇게 또 이렇게 대여를 해놓은 상태였고 또 계속해서 확장되면서 네. 버스를 계속 정차를 시켰습니다. 네. 지금 정차를 100대 넘게 하셨다고 내가 들었는데. 예, 지금 그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는 것은 예. 한 200대 정도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와, 200대가 고속도로 네. 타면은 그냥 연결되는 거 아니야? 서울에서부터 거기까지? 뭐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부산에 네. 또 우리 또 유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네. 제가 버스 타고 올라가면서 가끔 이야기하기를 네. 한번 버스가 너무너무 많이 광화문에 직결돼 가지고 네. 한강을 못 건넜으면 좋겠다. 네. 고속도로 위에서 주차장이 돼 가지고 거기서 그냥 유튜브로 함께 참여할 정도로 이렇게 바로 서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국에서 그렇게 되었으면 되게 좋겠다. 그런 기도를 늘 했습니다. 네. 제가 대구에 그 부정선거 할 때도 목사님 같이 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 대구에 부정선거나 뭐 모든 일을 하면은 역시 대구는 사과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예, 네. 예. 아주 예. 대단하더라고요. 네네. 그래, 목사님. 이번에는 더 대단한 거는 네. 지금 보니까 그동안 또 뭐 세이버 그쪽이 어떤가 싶어가지고 네. 또 조금 또 새롭게 시작되니까 네. 바람같이 거기에 또 기웃거리고 혹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혹은 동의하고 또 뭐 여기 부산이며 혹은 또 광주며 대전이며 같은 분들도 네. 거의가 다 하시는 말씀이 이번만큼은 광화문으로 일체 다 모여야 된다. 네. 일체 다 모여야 된다. 그런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대구가 행정동이, 엄면동이 150개 동인데, 네. 저희들이 150개 동을 일단 저희들 이제 대구권에서 자유마을에서 소화를 시키고, 네. 나머지 한 50개 정도는 그런 또 시민단체나 또 유튜버나 그 다음에 교회들이나 이래가지고 목표를 한 200대 정도로 네. 그렇게 삼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이렇게 숫자에 넣지 못하는 개인적으로 움직이니까 네네. 예, 그래서 교회들도 교회 버스를 동원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데는 자기들이 버스 구하기가 어렵고 금액이 높으니까 우리가 늘 버스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좀 연결을 해달라고 해서 연결도 해드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예. 네, 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마지막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네, 정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네, 정말 이 나라가 네, 정말 전 세계 속에서 지금도 자랑스럽지만은 네.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정말 자신 있게 또 지켜서 물려주고 그리고 또 이번에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네. 자유통일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고 찬스라고 생각하면 모두가 연합하고 하나 되었으면 참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동안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했던 부분들의 어떤 보람과 그런 가치와 그런 감정이 아니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목사님 계속 예, 수고해 주시고요. 네네. 자,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늘 좋은 방송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전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 경기, 인천, 그 다음에 저 천안, 춘천, 이 지하철이 닿는 지역들 말 있잖아요. 이런 데가 다 나와야 되고요. 제가 이제 서울 중구잖아요. 우리 중구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역에 15개 동이거든요. 중구가 15개 동. 그 15개 동에 있는 사람들의 동대표들을 다 세워놨는데, 이번에는 그들도 다 광화문으로 동네 사람이 다 나오게 돼요. 우리 서울의 중구에 사는 인구가 약
14만 정도 되는데 여기서 아마 우리 서울 중구에 사는 분들요 적어도 10만 원 나와줘야 돼. 10만 원. 그래서 이 중구의 모든 사람들이 그날은 아이들 손잡고라도 다 모여서 우리 한번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일에 자유민주국가를 세워나는데 여기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공산화 국가가 된다면 대한민국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준 이런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나라를 위해서 3월 1일 날 다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서울대생이 그렇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지켜내고자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공산주의로 가지 않기를 원한다면 종북이나 종중으로 우리가 가지 않고 온전히 자유 대한민국과 우리 이 친미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세워놨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찰국으로 세워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줘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지금 이렇게 나라를 지켜주고 각 나라를 지켜주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군인들이 파괴된 나라가 약 190개 정도 나라가 된다고 할 정도니까 지금 그들이 왜 그 돈을 내면서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 어떤 사람은 뭐 국방비 올린다 뭐다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방범비 내지 않습니까? 방범비. 밤에 우리를 지켜주십사. 우리도 조금만 더 우리 국민들이 그저 한 2,400원 정도 더 내면 된다. 그래서 국방비 조금 올려줘도요. 대한민국이 견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 부정선거는 중국이라는 국제적 사건을 통해서 일으킨 일이기 때문에 우리 혼자서 이 부정선거를 물리치기가 쉽지 않아요. 이미 대한민국 안에도 중국의 지시하에 있는 또 종북의 세력들이 요소에 다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적으로 우리가 함께 이 부정선거를 밝혀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몰수히 일어나서 3.1절이 D-Day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해주시고요. 각 마을 대표 되시는 분들 잘 준비되고 소개할 거 있으면은 번호를 좀 띄워줘서 일로 전화를 주면 연락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방송 이쪽으로 전화번호 하나 띄워줘요. 연결해서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넘겨서 보면 이제 이 불법 여기 보십시오. 공수처 서부지법에 그 윤석열 대통령 불법 영장 청구 및 발부한 거 이번에 그 뉴스가 되고 핫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그 내란 세력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내란을 자기들이 조장을 해놓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이라고 이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요 그 되자마자 3개월도 안 돼서 쟤들은 탄핵을 외쳤던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공수처에 여기 보십시오. 공수처와 서울 서부지법의 위법 논란을 한번 보겠는데 저들이 이제 불법 영장 청구하고 발부한 거 이런 거 봅니다. 여기 보면은 그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됐거든요. 이게 이제 기각이 되고 나면 원래 이 기각이 되면은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각된 거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숨겼죠.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공수처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십시다. 이게 이제 이번에 7만 페이지 되는 저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조서를 꾸민 것을 그 변호사들이 다 찾아낸 거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24년 12월 6일 날 중앙지방 법원에다가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공수처에서 이건 좀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 통신법 위반에 대해서 그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거를 서울지방법원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수처는 수사권도 없잖아. 기소권도 없잖아.
수사권 기소권도 없는데 이거 발부만 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수사를 한다는 거냐. 그래가지고 서울지방법원에서 이게 기각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로 나흘 뒤에 12월 10일 날 24년 12월 10일 날 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원에다가 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어요.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예?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하려고 한 것이니까 이거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터무니없이 이런 영장을 청구하니까 똑같이 안 돼. 너희는 수사권이 없어. 그래가지고 영장을 기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24년 12월 20일 날 24년 중앙지법 체포영장을 했어요. 중앙지법원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 그래서 영장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이것도 기각을 한 겁니다. 안 돼. 너는 수사권 없어. 이 기각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기각을 했으면은 영장을 발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서부지법은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거리 집단이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영장 신청을 한 겁니다. 이 공수처에서 자기들끼리 다 짠 거죠. 그리고 나서 하고 나서 거기다 영장 발부했는데 여기서 그 공수처가 뭐냐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영장 청구한 것이 기각이 됐다는 것을 숨겼죠.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킨 거예요. 안 되니까. 이거는 원래 영장을 신청할 수가 없는 건데 영장을 신청했는데 24년도 12월 30일 날 이순영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근데 이때 1차적으로 체포해서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1월 7일 날 또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해줘요. 그건 누가 하냐면 신한미 판사가 한 거예요. 이건 역사에 이 인간들은요 분명히 드러나고 아주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 불법적이고 불의한 거는요 악은 말입니다.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다시요. 악은요, 악행은요, 악을 행한 사람은 역사의 심판을 반드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이름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순영 판사, 신현미 판사. 그 다음에 1월 19일 날 구속영장까지 발부한 거예요. 차은경 판사가. 다 이 사람들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죠. 완전 이 좌파 세력들, 좌익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런 것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법을 어기고, 그러니까 완전히 대한민국의 이 판사들이 법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법을 무너뜨린 인간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 것이 뭐예요? 이게 내란이지 않습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하고 짜고 한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법조인들하고 이 정치인들하고 다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국민이 정식으로 뽑은 대통령, 부정선거를 이기고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내란으로 몰여가지고 이런 일을 했지만 역사는 그냥 놔두질 않죠. 그래서 하나 더 넘겨서 보면 이 공수처하고 서부지법의 위법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이 거기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첫째로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예요. 이미 이 서울 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미 기각된 이거를 빼고서 허위 공문서 작성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 그 영장도 보니까 도장도 찍히지 않은 거 자기들이 위조해서 냈잖아요. 허위 문서를. 이거는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0조에 따라서 여기 보면 공무원이나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행사한 경우에는 이거는 공수처가 국회에 윤영장 청구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회신했거든요. 우리 공수처가 국회에다가 우리는 한 번도 영장 청구한 사실이 없다. 우리가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거짓되게 허위로다가 공문서를 올렸잖아요. 국회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몇 년이야? 7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예. 여러분 이 허위 공문서 작성한 요 공사죄만 해도 이러한 엄청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지금 체포해놓고 감옥 지금 구치소에 가둬놓고 있잖아요. 예? 지금 이번에 검찰들이요 빨리 이것들 잡아들이세요. 예, 구속시켜놓고 수사하라고요. 왜냐? 두 번째 보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이게 형법제 123조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이게 이제 직권 남용이거든요. 근데 이 공수처가 한 일 좀 보세요. 관할 법원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여 수사 절차를 왜곡하고 피의자의 적법한 방어권을 침해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분명히 대통령의 방어권이 있는데 이것까지도 못하게 막아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인의, 우리 이 자유 대한민국은 개인의 인권, 개인의 그 모든 그 삶에 대한 그 존중이 여김이 있거든요. 개인을 존중히 여긴단 말이야. 그런데 이들은 말이야 그 카르텔을 형성해 가지고 완전히 대통령을 무차별할 정도로 지금 가둬놓은 거예요. 불법으로. 그러니까 이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딱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보면 불법 체포 및 감금죄. 이게 지금 공수처하고 서부지법에서 이거 같이 짜고 한 거 아닙니까? 불법 체포 및 감금죄. 형법제 124조에 의해서 보면은 공무원이 직무를 빙자해서 불법적으로 타인을 체포하거나 감금한 경우에는 여기 보세요. 기각된 영장을 기재하지 않고, 이거 기각됐잖아요. 체포영장 이런 걸 다 기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기각된 영장을 기재하지 않고 다시 청구하여 발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대통령을 체포 감금한 것, 이거는요 분명히 불법 체포 및 감금죄에 해당돼요. 이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거는 벌금도 아니야. 이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야, 징역.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빨리 검찰이 말해요. 형사가 수사권 있잖아. 형사들이 수사권 있으니까 빨리 영장 발부받아서 검찰한테 영장 발부받아가지고 체포하세요. 그리고 가둬놓고 이런 것들은 조사해야 돼. 활개치고 있잖아요. 죄도 없는 대통령은 말이야, 가둬놓고 방어권도 제대로 쓰지 못하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국민이 뽑아놓은 대통령도 이렇게 일개 불법적인 요소의 좌익 사상을 가지고 있는 좌파 세력의 이 우리법 연구회의 그 판사들이 말이야, 이렇게 무법천지를 대한민국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한 건 뭐라고 그랬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법치국가라고 했어. 법치국가. 근데 이게 판사들이라는 작자들이 말이야 이렇게 엉터리로 대한민국의 법을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무슨 죄를 범하냐? 네 번째 보니까 내란죄. 그래가지고 형법 제87조에 보면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또는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특정 법원과의 조직적 공모를 했어요. 요건 향후에 이제 법적으로 판단하겠지만은 이게 조직적 공모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체포가 안 되게 돼 있는데 서울지방법원에다 원래 이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안 되니까 우리끼리 짜고서 다 해가지고 누가 뒤에서 조정을 했는지 이건 조사해서 나와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내란죄라고. 내란죄. 이거는요 내란죄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아니면 5년 이상 징역이에요. 징역. 예.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가장 국민들을 일깨우는 합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이건 비상계엄도 아니야. 사실 국민을 일깨우는 계몽이었어. 계몽. 예. 근데 그거는 100% 맞았어요. 아주 윤석열 대통령이 바르게 판단하신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그 억압을 당하고 지금 이렇게 억류되어 있는 상황에 있지만은 국민은 깨어났잖아요. 국민은 이제 이 갇혀있던 거짓에 속아있던 데서 다 터져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마지막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영장 청구 절차 위반과 형사 책임.
여기 보면 영장 청구 절차 위반과 형사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영장 기각 후 재청구 시 이제 다시 청구했단 말이야. 기각 이력과 사유를 기재 않은 것은 이것은 바로 영장 청구 절차 위반이고 이건 형사적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처벌 조항은 없지만은 법적 판단에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공수처라고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을 서부지방법원하고 짜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정의의 젊은이들이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점령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법치가 무너지게 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불법적인 행동을 하느냐 하고 해서 항의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적어도 말이야 불체포 해놓고 저들이 바깥에서 조사해도 되잖아요. 저 이재명 같은 인간들은 말이야 범법이 지금 정가 사범에다가 지금 수사받는 것이 열 몇 가지 12가지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도 그냥 뻥뻥대고 큰소리치고 대한민국에 와서 설쳐대고 난리치고 있는데 이 청소년들의 이 청년들과 이 청소년들을 그 10대들도 감옥에다 집어넣더라고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학부모라고 한다면 이래서 되겠어요? 학부모들은 다 3.1절에 다 나와야 돼요. 지금 우리 젊은 아이들이 60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냉정하게 보면요 정의의 사도들이야. 정의의 사도. 대한민국의 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헌법기관, 이 재판하는 사법기관, 이 사법기관을 깨우치는 외침이었다고요. 정의의 외침이었다고. 정의의 외침, 진리의 외침을 어떻게 감옥에다 집어넣을 수 있냐고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판사들이요 빨리 지금이라도 이들을 불구속하고 내보내서 조사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들을 어린 청소년들을 또 청년들을 감옥에다 집어넣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 감옥에 가야 되는데 당신들이 가야 되잖아. 아니 공수처하고 서부지방법에 있는 우리 법 연구에 있었던 이런 불법을 행한 자들이 지금 체포돼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넘겨서 보세요. 공수처하고 서부지방법원의 내란 행위예요. 이거는 그 가담자들 주로 기각영장 은폐한 것들 이런 거 다 가담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봅니까? 저는 내란 행위를 했다고 봐요.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렸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 여기 나오죠? 오동훈. 예, 오동훈 공수처장 있잖아요. 윤 대통령은 불법 체포 영장 청구했고 공영 서류 은닉했어요. 이 서류를 은닉시켰어요. 허위 공문서 작성했어요. 공무집행 방해했어요. 오동훈이 빨리 체포해서 오늘로 잡아들였어요. 오늘.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정의의 우리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지금 보면요. 그 다음에 정계선 당시 서부지방원장이야. 중앙지방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그 기각영장을 서부지법에서 청구토록 조력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체포영장 승인했고 그리고 현재 이런 인간이 헌재 대통령 탄핵하는데 그 심판관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정재선 지금 당신이 양심 있으면요 사표 내고 나와야 돼. 역사가 당신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역사가. 그 다음에 이순영 체포영장 발부했죠. 윤 대통령 불법 체포영장 발부한 사람이요. 우종수 국수본부장입니다. 불법 체포영장에 대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한 사람이요. 공수처와 짜고 관저 무단 침입했죠. 대통령 강제 구금 시도한 사람이 우종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면 전부 다 이 반국가 세력들이 다 지금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해외에 있는 이 야당들 여기 보면 내란 프레임 조장했고 공수처와 사법부 조정해서 불법 체포 압력했고 탄핵 소추 주도했고 반역 교사죄를 하고 있어요. 정청래 같은 인간들. 지금 보면 이재명, 정청래 이런 야당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짓을 뻔뻔하게 하고 국회의장도 똑같아. 국회의장이란 자도. 예. 그 다음에 이 천대엽이
법원 행정처장, 중앙지법 기각영장을 서부지법에서 재청구하는데 반관하고 이것을 갖다 은폐시켰어요. 직무유기한 거죠. 공모한 거예요. 공모한 거. 여러분 가만히 이거 여러분 심판 안 받을 줄 아세요? 당신들이 여기서 만약에 나가서 변호사 한다고 이게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당신들은 더 이상 이 정도 나라를 망가뜨린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치고 통곡하고 현찮아. 국민들 앞에 100배 사죄해도 현찮은데 어떻게 고개 뻣뻣하게 들고 돌아다니냐고요. 심우정이 검찰총장 중앙지법 영장 기각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았어요. 공수처와 국수본하고 짜가지고 이걸 다 묵이는 거죠. 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런 자들을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특수본을 설치하고 특검을 도입해야 되죠. 아니 국민의힘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런 거 하면서 공수처, 경찰, 법원 다 이게 공모수사한 거 관련자 처벌해야 되고요. 두 번째, 대법원 및 법원 행정처 조사를 해야 돼요. 중앙지법의 영장기각과 지방법원 재청구 배경이 뭐냐 이거 다 조사해야 되고, 대법원하고 법원 행정처예요. 이거 다 조사해야 돼요.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세 번째, 민주당과 배후 세력 뒤에 우리가 보면 딥스테이트가 있다고 해요. 그림자들이 다 있다고. 그 뒤에, 이 뒤에는 내가 보기에는 종북 세력도 있지만 중국의 세력들이 있다고요. 대한민국에 말이야 중국 경찰이 활보하고 돌아다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그리고 대통령 신속 복귀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행정부를 대재정비해야 돼. 지금 가두리 양식장에서 다 드러났어. 이렇게 들어 올리니까 지금 여기서 뛰고 저기서 뛰고 미꾸라지도 뛰고 숭어도 뛰고 모치도 뛰고 별게 다 뛰어 지금. 이제 이거 대통령 다 나와서 싹 한번 대한민국을 개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회개하지 않고 이번에 나라가 이렇게 공산주의로 넘어가기 직전까지 있는데도 입 다물고 벙어리 짖지 못하는 개가 되어 있는 목사들이 그게 목사입니까? 3.1절을 기해서 회개하고 교회에서 선언하고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니 그걸 반대하면 다 좌익 세력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말을 못합니까? 서울 한 페이지 넘겨서 보면 서울중앙지법원의 조용한 반격이 지금 시작됐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서울지방법원의 이례적 행보가 나왔어요. 뭐냐? 가장 중요한 공수처의 중앙지법 영장 기각 자료는 물증 확보가 어려워 증명이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형사 25부 지기현 부장판사를 배당하면서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25년 2월 4일 변호인단이 구속 취소 신청했고 2월 20일 날 중앙지법 심리결정 그 자료 서면 제출을 요청을 했어요. 여기 보면 밑에 보세요. 7만 쪽에 이르는 공수처의 수사 기록에 접근 가능할 수가 있어서 그동안에는 보지도 못했거든. 근데 이걸 접근 가능해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7만 페이지를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여기서 불법적으로 영장이 기각된 거를 서부 지방법원에서 청구한 것을 의도적으로 빼버린 게 여기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이게 지금 신문도 조금 다루긴 했더라고요. 근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기사를 다뤘는데 아직도 우리 이 언론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독운동을 계속해야 돼. 지금 저 방송 같은 거 보지 말고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해외에서 그 에이펙 회의에서 이게 수억 명이 다 보는 방송인데 그건데 그런 거 뉴스에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 이거 보면 아직 우리 대한민국에 조중동이라든지 이런 뭐 KBS, CBS, MBC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데가 전부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에다 절독운동하고 시청 거부운동이 더 크게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하나 넘겨서 보면 우리 김태산 씨가 체코 기술 그 합형회사의 사장이었잖아요. 지금 탈북 외교관이죠. 이분이 우리 우파들에게 보수 우파들에게 아주 호소를 했더라고. 호소.
그 호소했는데 그 호소 내용을 보니까 너희들 종북 친북 역적들이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을 깔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이 나라의 독재자는 이재명이고 거기에 정권을 잡은 거는 더불어민주당이고 이게 노동당 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의 국민이 누구냐 그러면 지금 우리 우파에 우리가 국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한 거. 누가 그러면 국민이냐 그랬더니 중국과 종북 세력들이 국민이다. 이 정도로 대한민국이 완전히 좌경화됐다는 거예요. 공산화됐다고 이분이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 가서 보면 지금 보수 우파들은 하루하루 평화적인 데모로 세월을 보내며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판결날만 기다린다. 이러다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면 이미 때는 늦는 거다. 그게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평화적 데모로만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이분이 아주 강경하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니까 뭐 했냐. 그런데도 다행히도 2030 세대들이 깨어났으니 헌법재판소가 감히 탄핵 결정을 못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다. 2030이 떼어났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많은 사람들이 설마 탄핵당하겠어 했지만 탄핵되지 않았느냐. 그 우리나라 말도 그런 얘기 있어.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이분이 강력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정복이 됐다. 공산화가 다 됐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재명이도 그랬어요. 구분응선 넘었다고. 구분응선 넘었다는 게 뭐예요? 90% 공산화 됐다 이거야. 우리 손안에 다 들어왔다. 자, 넘겨서 보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악질 반동들을 꾸려졌는가를 봐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헌재에 지금 다 요소요소에 문재인이 지금 100여 명 정도 조금 넘는 우리 법 연구회원들이 전부 다 요소에 다 장악했잖아요. 아니 지금 판사들이 3,000명이 넘어요. 3,000명이 넘는데 100명 조금 넘는 데한테 다 장악당한 거예요. 그 나머지 판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소리를 내야죠. 대한민국이 법치로 가야지. 아니 존경하는 판사님 아닙니까? 존경하는 판사님. 네? 그런데 우리가 이 판사 정도 되면 왜 제복을 입냐고요. 판사복을 입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라고. 제사장 복장을 입는 거라고요. 공의와 진리의 판을 딱 쳐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권을 가지고 있는 게 검사라고. 검사. 선지자권을 가지고 냉정하게 선과 악을 분별해 나는 게 검사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게 행정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 이 입법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검사 역할을 입법부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선지자권인데 우리는 선지자권이 다 썩었으니까 이제 검사가 나서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냐 이제는 이 판사들이 이 사법부가 제사장이야. 그래서 이 제사장복을 입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가면 존경하는 판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존경이 가냐고요. 법을 제대로 잡으라고. 지금 기울었잖아. 운동장이 기울어서 정치에 놀아나고 있잖아요. 사법부가 정치에 놀아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의식 있는 판사 되시는 분들이 계시고 헌법을 공부한 분들 계시니까 이번 기회에 이렇게 국민들이 깨어 일어났을 때 소리를 내세요. 그리고 저들 종북 세력, 친중 세력 다 잡아들이세요. 여기 지난날 박 대통령을 탄핵시킨 헌법관들, 정말 저들이 지금도 떵떵거리면서 잘만 지내고 있잖아요. 오히려 공의의 법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제명시키고 말이야. 귀양 보내듯 하고 대통령도 바른 소리 했다고 지금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 밖에서 힘없는 백성들만 아무리 떠들면 뭐해? 지금 이재명 끔찍이나 합니까? 꼼짝도 안 해. 오히려 저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소리치는 거 보세요. 대통령 앞에서 탄핵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로 지금 국민을 이끄는 단체장들은 모여서 새로운 대안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국민 저항권에는요 때로는 불의 앞에 폭력도 씁니다.
비폭력이 원칙이지만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폭력도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둘째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폭력은 피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철없는 자들도 적지 않다. 필요하다면 전 국민이 국회를 힘으로 점령하고 불질러버릴 그런 각오로 투쟁을 꾸려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하게요, 이번에 3.1절에 다 모여서 국회 해산 부정선거 반드시 밝혀내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체제전쟁이야. 그전에는 6.25 전쟁까지 총칼을 가지고 했지만은 지금 전쟁은 사상적 전쟁이라고요. 체제가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느냐 아니면 공산주의가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느냐, 이 홍콩과 같이 대한민국이 무너지느냐 아니면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내느냐.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병사를 5만 명이 여기 와서 피를 흘리고 죽어서 자유민주국가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국가 역사 이래로요, 이 미군이 주둔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장 모범적으로 경제 성장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주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군사정권이 들어와서 역사 이래 보십시오. 군사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부강시킨 나라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민간하는 김대중, 그 다음에 이 노무현,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다 무너뜨린 거죠. 거기다 이재명까지 지금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김태산이라는 분이 북한에 있다 오신 분이잖아요. 외교관으로 있다 오신 분이잖아요. 탈북 외교관이잖아요.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이게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안타깝다.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중공과 북한이 한국 국민들의 평화 시위에 감동하여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것 같은가? 이번에 물러서면 영원히 죽는다는 것을 잘 아는 이재명이 그냥 평화 시위에 겁먹고 물러날 것 같으냐? 절대 아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국민의힘도 지금 비밀리에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국민의힘도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지하고 있지만 저들은 반역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국민의힘에 많아요. 친중 세력이 얼마나 많은데, 권영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당과 한패거리예요. 우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구할 것을 들떠 있을 게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는 3.1절에 와서 몰수히 싸워줘야 돼요. 지금 왜 3.1절에 우리 천만 외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김태산 씨가, 이 탈북자가 외친 이 말을 우리 가슴 속에 담고 우리 다 나와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다 나와야 된다니까. 전국에서 지금 다 쏟아져 와야 됩니다. 그래도 미국은 우리 한국 편이니까 넘겨서 보면 우리를 도와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승만 대통령은요, 어려움 당할 때 미국까지 들어가서 미국을 끌어당겨왔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 미국을 끌어당겨왔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하고 있냐고. 그런데 오히려 좌파들은 미국 가서 오지 말라고 하고 있고, 보수들은, 우파들은 멍청하게 있는 거야. 국민의힘 놈들이 가가지고 뭐 하는 거 봤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 밑에 있던 행정직들은 다 탄핵당해놓고 그 밑에 대행들이 있는데 대행들이 무슨 짓을 하냐고. 그냥 권력 눈치 보고 힘이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쏠리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우리가 위임해준 그런 대통령제로는 안 돼. 뭐냐?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로 가야 돼요. 그래서 3.1절 날 다 몰수히 나와야 됩니다. 다 쏟아져 나와서 우리 대한민국 3.1절을 기해서 살려냅시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 이 정광 목사 옆에서 보면, 제가 보면 딱해요. 딱해. 그냥 몸도 그렇게 불편한데 나중에는 허리도 아파서 어제는 꿈쩍을 못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가장 대한민국 살리겠다고, 누가 뭐 포상을 줍니까? 뭘 줍니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고 생명 바치는 지도자가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밑에서 저한테도 전화 와서 막 정광훈 목사님 뭐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러면 전 목사님 없으면 됩니까?
아니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닌데 조금만 이런 거 해줬으면 좋다는 얘기야. 아야 그냥 다른 거 다 접어두고 그냥 나라 살리는 일에 저분이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쓰시는 거 아니냐. 아 완벽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아. 그런데 그분들이 왜 안 나서느냐. 안 나서는 사람들 훌륭한 거 그거 뭐냐. 싸움꾼은요 어쩔 수 없어요. 싸워야 돼. 저도 참 부드러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광훈 목사님하고 싸우다가 내가 거칠어졌어. 나도 모르게 입이 막 걸어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요즘에는 내가 소리가 막 나와. 나도. 왜? 나부터 나서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보수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미국이 와서 우리 도와줄 줄 아십니까? 지금 미국은 더 저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에다 더 신경 쓰고 있어요. 지금 유럽 같은데 저들이 다 좌파로 쓰러지니까 거기다 그들도 다 미국하고 이제 같이 안으려고 하잖아. 미국이 자국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냐고. 다 미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광화문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이게 몰수히 외치는 거. 그날 올 때는 여러분 태극기 성조기를 가지고 와서 미국도 와서 좀 도와라. 왜냐하면 이게 세계 인권 규범에 의해서 와서 이게 국제적으로 이거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깨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야 김계리 변호사가 이 밝힌 북한 지령문 요거 한번 잠깐 읽어보고 내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을 정리하도록 해야 되겠어요. 여기 뭐 북한 지령문 헌재 변론 증빙 자료 이렇게 해서 이분이 간첩 명단까지도 공개했잖아요. 국회 안에. 지금 여기 보면 김계리 변호사가 밝힌 북한 지령문에 보면요. 여기 보면 기아차 화성공장 광주공장 장악을 해라. 이걸 강하게라. 북한 지령문이야 이게. 25년 2월 18일 9차 변론할 때 이거 그냥 다 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지령이 뭡니까? 민노총을 장악해서 반미 투쟁을 하게 되고 친북 여론을 전개하라. 이 지령이 내려온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간첩이 활보하고 있다니까요. 두 번째 뭐냐? 주요 통치기관 화성지역의 군 관련 실태를 장악해라. 군 관련 실태를 장악하라. 그리고 청와대 주요 통치기관 송전선망 해군 2함대까지 2사령부까지 다 장악을 해라. 이런 지령을 내렸어요. 지령을.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뭐냐? 자유한국당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이잖아요. 거기를 해산시키고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고 보수정권 타도해라. 보수정권 타도시켜라. 그 지금 국민의힘도 다 지금 그 안에 먹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잖아요. 싸울 줄도 모르고. 뭐 국민의힘은 이번에 광화문도 안 나오기로 선언했다면서 미친 짓 한다니까요. 에?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인데 저것들은 펴달라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자유통일당밖에 없어. 지금은요. 윤석열 대통령 나오면 이 나라 의회 다시 재건해야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의회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공수처 설치, 검찰 개혁, 선거법 개정, 반대 세력 집중 공격 지령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다 그렇게 되잖아. 공수처, 검찰, 선거법 개정 다. 그 다음에 울산 동구 지역구를 무조건 사수해라. 조직적 지원을 명령했어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집중 공격해라. 집권 초기부터 계속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집중 공격해라. 여기에 넘어갔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윤석열 퇴진을 위한 제2촛불 항쟁 및 조직적 실천 투쟁을 해라. 그리고 후쿠시마 괴담을 유포해라. 한국 일본 갈등을 계속 조정해라.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2000년 이상을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억압을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한테 50년 지대 받은 거 그거 가지고 일본을 그렇게 뭐라고 그러잖아. 근데 어떻게 친중으로 가냐고. 우리 모든 걸 다 뺏겼는데.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 세월호 사건과 연계해서 정권 퇴진 운동을 해라. 이거 그대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성단체 언론노조 활용해서 보수 세력을 공격해라. 정당을 공격해라. 그리고 조선일보 폐간운동해라. 근데 이미 여기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어. 자, 한번 그거 좀 띄워줘 볼래요?
우리 김계리 변호사가 안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 간첩 판결에서 간첩들의 지령이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을 그대로 지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긴급 대국민 담화문에서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현황입니다. 의제 233호 중에 69입니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7.6%인 2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를 가지고 있다. 7.6%가 국가보안법 조국혁신당 2명, 국민의힘 위반자예요. 1명, 무소속 1명. 최초 당선인 기준으로 현재 구속된 조국혁신당 대표도 포함하는 수치다. 이 중에서 징역형을 가장 길게 받은 사람은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진성준 의원이다. 박선원 의원은 반미학생운동 조직 삼민투,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1985년 미국 문안 점거 사건 배후 인물로 3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국가보안법 전과자 출신인데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1차장을 역임했다. 정청래 의원은 1989년 한미 FTA 반대를 목적으로 주한미국 대사관을 박선원을 잘 봐야 되고 정청래를 유심히 봐야 돼. 징역 2년을 살았다. 제22대 국회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 당선인 명단은 그러니까 다른 범죄가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 당선인 명단입니다. 민주당 이하경, 윤후덕, 이용선, 김남근, 박선원, 정태호, 김민석, 서영교, 이인영, 김태년, 정청래, 오기영, 이연희, 진성준, 박홍근, 송재봉, 윤건영, 김성회, 박상혁입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조국, 정춘생, 그리고 국민의힘 최영두, 무소속 김종민입니다. 의제 233호증이 70호증입니다. 이재명과 경기동부연합의 관계에 대하여 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동부연합은 북한 정권을 추종하며 대한민국이 북한에 흡수합병되는 고려 연방제 통일을 목표로 하는 주사파 중의 핵심 세력으로 반체제 세력이고 경기동부연합의 수계는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수감되었던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2월 24일 이석기를 가석방하였다. 민변 출신인 이재명 변호사는 민주노동당 김미희 후보와 연대를 통해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는 이후 신생 청소 용역업체 나눔환경을 청소 대행업체로 선정하였다. 경제권을 다 잡았죠. 예. 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 출신으로 민혁당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전력이 있다. 김영욱 전 나눔환경 대표는 이석기 보좌관을 지냈으며 경기동부연합의 실세이다. 경기동부연합이 종북 2015년으로 세력이죠. 올라가 보겠습니다. 의제 233호 중에 1, 2015년 11월 기사입니다. 북한 대남 공작 조직 225국에 포섭돼 지령을 받은 목사가 전국 민주노총 가맹조직 간부 및 통합진보당 간부 출신 등과 지하주식의 결성을 시도한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증의 2입니다. 2015년 해산된 통합진보당 세력이 해산 1주년을 맞아 민주노총과 함께 진보진영 연합정당을 만들어 우회 정당 창당 방향으로 방향을 바꿨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증의 3입니다. 2016년 민중연합당 후보가 67%가 통진당 출신 주요 당직자이다. 사실상 통진당이 재건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 관악을 이상규 의원, 서울 용산 출마한 이소영 후보가 통진당 출신이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증의 4, 2016년 4월 12일 기사입니다. 통진당 출신 당선 시키려는 더민주, 숙주 본색 아닌가. 울산 동구 북구청장 후보 김종훈, 윤종호 후보가 무소속으로 선전,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 모두 더민주 후보가 사퇴했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증의 5, 2016년 4월 14일 기사입니다. 통진당 출신 두 명이 무소속으로 20대 국회에 원내 입성하였다. 특히 통진당 출신 인사들의 국회 입성을 도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증의 7, 2016년 8월 24일자 기사입니다. 더민주 종북 선긋고 있는데 박주민 통진당 구명 토론회 초선 의원이 개최하였다라는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 중에 8, 2017년 7월 3일자 기사입니다. 북한의 대남 혁명 노선을 추종하는 이적단체 소풍, 옛 통합진보당 지역위원장 9명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 중에 9, 2017년 9월 6일자 기사입니다. 새민중 정당 해산된 통진당과 강령 유사 논란입니다. 의제 233호 중에 10, 2017년 12월 14일 기사입니다. 다시 뭉치는 구 통진당 세력, 민중당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통진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잃었던 김재현 현 민중당 대변인이 정치활동을 재개하였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였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 중에 12, 2018년 10월 22일자 기사입니다. 통진당 해산명령 받은 지 4년, 문재인 정부 들어 사법부가 조사해온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을 근거로 통진당 해산은 정치공작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제 233호 중에 23, 2018년 12월 8일자 기사입니다. 이석기를 석방하라. 민중당 당원과 민주노총 노조원 1,800명이 이석기의 석방을 요구했다는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 중에 14, 2018년 12월 10일자 기사입니다. 민주노총까지 가세해 3년 새 200배 불어난 이석기 석방 집회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 중에 15, 2018년 12월 18일 북한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석방 요구를 지금 의료군 국회 안에 들어가 있는 종북 세력, 간첩 세력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가를 지금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 드디어 정도. 우리가 네. 이겼지 않느냐. 양승태가 잡혔으니 이석기는 완전 간첩 아닙니까? 전쟁 발발 시 북한의 동조의 통신, 유류, 철도, 가스 등 국가기관 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혐의로 2014년 구속됐다가 특별 사면이 없었다면 2022년까지 복역을 한다. 복역을 하게 된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233호 중에 17, 2019년 7월 22일자 기사입니다. 민중당, 민노총, 전국 농민의 총연맹 등 약 2만 명이 참석해 이석기의 석방 대회를 하였다. 서울시는 문화행사라고 허가했다. 2019년 5월 자유한국당이 강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규탄 집회 시위를 열려고 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이를 막았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 중에 20, 2020년 1월 27일자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기후환경비서관에 통진당 출신의 정의당 김재남 전 의원을 청와대 비서관으로 발탁하였다. 의제 79호증 판결문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 고합 198 사건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판결문이고요. 이 판결문에 2018년 2월경 북한의 지령을 살펴보면 이땡땡 변호사는 통일 전선 대상으로 선전하고 사업하였으면 합니다. 한국타협투쟁도 철저히 서울 변호사협회 등을 내세워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올바로 지도해야 합니다. 라고 지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 중에 28, 2021년 8월 10일자 기사입니다. 북한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에 남한 내 인사를 포섭해 조직을 확장하라라는 지령을 반복적으로 보냈다. 이땡땡 변호사를 통일 전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하였으면 한다. 이땡땡 변호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김명수 대법원장 등 우리법 연구회 출신 전 현직 법관들은 법원뿐만 아니라 법조계 전반에서 주류로 부상했다. 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 중에 29, 2021년 9월 27일자 기사입니다. 통진당 해산 후 고립된 경기동부연합 민주노총 집행부 성남시를 장악해 부활하였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은 그 노조가 전통적 대기업 노조가 기득권을 누리고 안주하는 사이에 경기동부연합 출신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진경우 택배노조 위원장이 비집고 들어왔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과 교감아래 세력을 비역적으로 키웠다. 경기동부연합 세력의 확장으로 학교에선 비정규직 노조가, 건설 현장에선 일용직 노동자가, 공무원 사회에선 공무직 비정규직 노동자가 투쟁의 핵심으로 등장했다.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노조의 시대가 열렸고 경기동부연합의 힘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가 2010년 경기동부연합이 종북 세력들입니다. 네. 자, 이렇게 쭉 이어나가서 25년도까지 열거했는데 저는 여기서 뭘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으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입법부가 완전히 지금 이 간첩 세력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 있다고 봐도 돼요. 저들이 과거에 뭐 전향했다 안 했다 떠나서 지금 행동하는 걸 보면 전향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여러분들 3월 1일 안 나올 수 있어요? 대통령이 저렇게 붙들려 들어가는 게 사법부든지 입법부든지 모든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지금 대통령도 힘을 못 쓰게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부정선거를 통해서 하나만 더 넘겨주시고 한국의 부정선거 척결을 통해서 또 넘겨주세요. 예, 한국의 부정선거 척결을 통해서 시팩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한국을 구할 때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 고든창이 한 얘기 계속 여러분 들었죠? 모스탄이 한 얘기 다 들었죠? 그 스티브 배년이 한 얘기 밑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왔어요. 한국의 선거는 외국 세력 개입이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한국의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에 대해 트럼프가 적절한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번에 그 김계리 변호사님이 쭉 그 읽은 내용을 보면 지금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완전히 경제 생태계까지도 다 장악하고 있고요. 지금 나라의 모든 일들은 부정선거든 뭐 사법부든지 다 이런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기 직전까지 와 있다고요. 이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요. 그리고 우리 나이 드신 모든 분들이요.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3월 1일 날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각 지역에서 다 나오십시다. 이렇게 애타게 호소하면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모두가 다 연합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함께 연합해서 지금 다 광화문에 이젠 한 힘이 돼야 돼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유시장 경제로 친미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친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세계의 경찰 국가로 세워줬거든요. 선교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함께하는 나라는 부강하게 삽니다. 근데 중국하고 함께하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빼앗기죠. 미국은 남의 걸 뺏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중국은 지금 각 나라 거 다 뺏어가요. 항구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이번 기회에 정신 바싹 차리고 대한민국을 살려내는데 자유 대한민국으로 자유시장 경제로 한미동맹 일본과 더욱 체제를 굳건하게 하면서 기독교의 복음으로 자유통일 이룰 때까지 우리 함께 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다 나오시겠죠? 다 나오실 거죠? 모두가 함께 다 애들까지도 데리고 나오세요. 손잡고 다 나와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우리가 쭉 천만이 진짜 이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역사적인 날이 일어났구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하길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 좋아요 TV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TV 많이 전해 주시길 바라고 장하길 TV도 많이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는 일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